오피스텔 정말 투자해도 될까요? 이 영상으로 오피스텔 투자 결정 끝! 태아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오피스텔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문고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팀장님께서 오피스텔 투자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죠. 그래서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피스텔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계시는데요. 과연 오피스텔 정말 투자해도 될까요? 요즘에 많은 매체나 유튜브 기사에서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 좀 언급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평생회원 실전반 회원님들도요, 이런 오피스텔 경매 물건을 굉장히 상담을 많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오피스텔 상담을 제가 좀 많이 해드렸는데요. 과연 이 오피스텔 지금 왜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그것도 갑자기, 그쵸? 그 이유는 현재 주택 대출 규제 때문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아닌 사무용으로 분류가 된다고 했죠. 상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대출 규제에 영향이 없다라는 이런 장점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요, 취득세 중과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4.6% 적용을 받습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지금 현재 대출 규제나 다주택자들 여러 가지 이런 규제들을 좀 피해서 오피스텔 투자를 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이세연쌤이 오피스텔 투자 과연 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우리 팀장님의 질문에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제가 이 오피스텔 투자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채널 고정하세요. 그러면 일단 경매 물건으로 오피스텔 나온 것들이 또 꽤 많더라고요. 물건도 보여드려야 되고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정확한 정보 드려야 되니까 내부로 한번 들어가서 정확하게 함께 공부해 보실까요? 짠!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과 함께 공부할 이 오피스텔 정확한 의미를 한번 알려드리자면 사실은 아파텔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파트의 대체 상품이죠. 이 아파텔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하죠. 이런 형태로 띄고 있는 게 아파텔인데요. 지금은 주택 대출 규제 또는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부분 때문에 오피스텔에 투자하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는 이런 말들은 사실 오피스텔이 아니라 아파텔을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아파텔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 세연쌤의 영상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냥 건너뛰기 빠르게 돌리기 이러신 분들이 자꾸 아파텔을 오피스텔이라고 착각하시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아파텔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아파트나 빌라는 주택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에 지어지고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사무용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상업지역에 지어져 있죠. 이 부분도 아파트와 빌라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하고 잠시 뒤에 경매 물건으로 나온 오피스텔을 한번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아파텔도 함께 볼 건데요. 이 오피스텔, 아파텔의 장점인 주택 대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는 상가처럼 분류가 되기 때문에 대출이 70%, 80%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이 장점과 또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되지 않고 무조건 아파텔이 10채가 있더라도 20채가 있더라도 취득세가 4.6% 적용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이 장점 때문에 우리가 과연 아파텔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이세연쌤과 함께 경매 물건을 보면서 함께 판단하도록 할게요. 내가 지금 아파텔에 투자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과연 좋은 결과를 낼 것인지 아니면 내가 힘들어질 것인지 아시겠죠? 먼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이 해당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저희 교육생분께서 낙찰을 받은 물건인데요. 저를 볼 때마다 이분이 항상 말씀하세요. 아, 세연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잘 못한 케이스다라는 거를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정말 잘 알 수 있도록 꼭 이거 한번 찍어주세요 라고 했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건이 뿅 하고 나왔고요. 유튜브 댓글에 보시면 실패 사례도 알려주세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바로 이 물건이 그런 사례라고 좀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우리 회원님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해당 물건의 입지를 한번 보자면 외대암역입니다. 이세연쌤과 함께 1:1 개별 상담을 하시는 우리 교육생분들 오피스텔 물건 갖고 오면서 저한테 항상 말씀을 하시죠. 역하고 너무 가깝고요. 입지가 너무 좋고요. 건물 컨디션도 너무 좋고요. 전월세가 없대요. 전월세는 진짜 빨리 빠진대요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 부분은 모든 오피스텔의 공통점입니다. 해당 물건에 대한 장점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오피스텔은 역 근처에 있고요.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요. 주변에 인프라 너무 좋죠. 그리고 모든 오피스텔은요. 전세, 월세가 굉장히 빨리 빠진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장점이 내가 입찰 들어가려고 하는 이 오피스텔에만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을 버리시기 바랄게요. 일단 입지 굉장히 좋고요. 이 교육생분이요. 1억 4,123만 5천 원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 잘못된 투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첫 번째로는 시세 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이 오피스텔이 거래가 되지 않는다라는 파악이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입찰에 들어가셨던 거죠. 이 교육생분 같은 경우에도요. 다주택자 분이시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의 공시가격 1억 이하만 가능하고 지방은 공시가격 2억 이하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막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하나라도 낙찰을 받고 싶으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셨던 거죠. 해당 아파트의 사진입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컨디션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리고 임차인들 전월세 수요층 같은 경우에는 외대에 다니는 학생의 수요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건물 면적을 보니까 16.05제곱미터로 해서 4.8평, 굉장히 좀 작죠. 네이버 부동산을 한번 살펴볼게요. 평수가요 6평, 7평, 10평, 11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교육생이 낙찰받은 물건은 6평이었습니다. 6평 2020년 6월 이후에 거래된 내역이 전혀 없고요. 여기가 39세대, 물론 세대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된 걸 수도 있지만 다른 평형도 마찬가지로요. 이게 만약에 굉장히 인기 있는 물건이었고 오피스텔의 입지라든지 수요층이 명확하기 때문에 실거래가 꾸준히 일어난다라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은요. 7평, 10평도 마찬가지 거래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생분께서 낙찰을 받고 매도를 하려고 낙팔을 하시려고 부동산에다가 이렇게 딱 문의를 드렸는데 모든 부동산에서 거래는 안 된다. 지금 거래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 교육생분이 또 낙찰받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많이 저렴하게 또 내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조사를 할 때는요. 한 1억 5천, 6천이면 빨리 팔려요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이렇게 조사가 되었던 이유는요. 매매로 사서 이거를 팔면 잘 팔릴까요? 라고 물어봤던 거죠.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는요. 이 매수자한테 팔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본인한테 좀 득이 되는 이야기를 하시겠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월세 세팅을 해서 좀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낙팔에 실패하신 케이스죠. 너무 안타깝지만 이 오피스텔의 경험으로 다음 물건들은 굉장히 시세 조사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럼 두 번째 물건 한번 살펴볼게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인데요. 여기도 위치가 너무 좋고요.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오피스텔이 좋습니다. 와, 복도도 깨끗하고요. 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역 근처에 있겠죠. 조금 전에 이세연 쌤이 말씀드렸죠. 오피스텔은 역세권이다 무조건. 그리고 신축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이 너무 좋고요. 전월세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영등포 시장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그런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요가 있으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또 질문하실 수 있죠. 이 수요가 매매 수요인지 또는 전세 수요인지 월세 수요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이 17.375제곱미터이죠. 8평형의 단일 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이 물건을 이세연 쌤이 선택한 이유는요. 이 오피스텔 또한 우리 교육생분께서 상담을 또 요청하셨던 그런 물건이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건데요. 제가 결론적으로는 입찰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연식이 2022년식으로 해서요. 3년차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신축급의 오피스텔이죠. 그리고 2023년도에 이렇게 거래가 된 것들은 제가 딱 그냥 이 물건만 봐도 분양 당시에 분양가였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딱 보이죠? 2억 7천에서 2억 8천 정도로 분양을 했고요. 그리고 2024년도 2월에 생뚱맞게 이렇게 실거래 하나가 찍혀 있었죠. 제가 우리 교육생분한테 말씀드렸어요. 회원님 이거는 경매나 공매로 낙찰을 받은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맞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경매로 낙찰받은 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매매 거래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서지 않으세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원룸 1.5룸 이렇게 10평도 되지 않는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오피스텔은 현실적으로 거래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그냥 바로 서시죠? 이런 물건을 낙찰받아서 여러분들 낙팔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월세를 세팅하더라도 언젠가는 매도를 해야 여러분들의 이 투자금 묶여있는 걸 회수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적으로도 크게 메리트는 없어요. 차라리 이런 오피스텔 월세를 맞춰서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단기 임대를 하세요. 차라리 훨씬 더 수익률이 좋죠.
있어요. 자산의 가치로서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이 센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피스텔 중에서도 면적이 작은 거, 정말 나 꼭 하고 싶다, 나 꼭 하고 싶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좀 더 입지가 좋은 삼성역 같은데 인근에 있는 이런 오피스텔, 왜냐하면 삼성역 주변으로는 굉장히 회사가 많이 들어와 있죠. 여기 보면 현대 자동차 부지도 있고요. 그리고 외국계 회사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또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 부근에 외국계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알죠. 차라리 이런데 신안 메트로칸이라고 하는 오피스를 한번 볼게요. 실거래가가요. 여전히 2023년이잖아요. 그죠? 21평이요. 올해 4월 달에 한 건 거래가 찍혀 있고요. 17평형도 한번 살펴볼게요. 올해 3월 달에 한 건, 또 4월 달에 2건, 7월 달에 한 건, 이렇게 거래가 조금 찍혀 있죠. 이런 데는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아파트보다 빠르게 거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주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정말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내가 매도를 할 수 있다, 자신 있으신 분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도박을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지방 아파트 빠르게 거래되는 걸로 나팔락팔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소중한 소액 투자금을 빠르게 불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2억 이하로 보시면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안 되잖아요. 1.1%죠. 지금까지는 원룸이나 또는 1.5룸의 면적이 적은 정말 오피스텔을 제가 봤는데요. 이세연 쌤이 말씀드린 아파텔도 과연 빠르게 매도가 될까요? 빠르게 낙팔락팔할 수 있을까요? 이 아파텔 물건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주거형이죠. 전용 면적이 84.3제곱미터이고요. 84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4평형 뭐 이 정도 나오지만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전용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84 타입 같은 경우에 공급 면적으로는 50평이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죠. 감정가 4억 5,300 한번 유찰이 되어서 3억 1,700만 원이고요. 연수구 송도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고 쾌적하고 또 국제학교가 유명하죠.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신축급이죠. 바로 위치가 여기인데요. 학교도 가깝고요. 오, 너무 좋은데요. 그쵸? 그리고 브랜드 오피스텔이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피스텔 우리가 낙찰받아서 빠르게 낙팔이 가능할까요? 50평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해당 오피스텔은요 2784세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파트하고 조금 이렇게 혼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50평 살펴보니까는요 2024년도 마지막 거래 4억입니다. 51평 보니까는요 2025년도에 1월, 2월에 한 건씩 거래가 있었고요. 52평 보니까 2025년도에 그래도 두 건, 한 건, 총 5건. 최근 7월 달에 매도가 된 사례가 있는데 금액대를 보니 3억 5천만 원. 4억을 넘지 못하고 물론 층마다 뷰마다 달라요. 이 금액만 보시면 안 되고 이 금액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죠. 이런 아파트는요. 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뷰가 좋은 곳과 안 좋은 곳의 그 매매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뷰가 안 좋으면 거래 자체가 되지 않겠죠. 가뜩이나 거래량이 적은데 뷰까지 안 나온다. 뷰가 좋은 곳만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 시세조사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세연쌤이요. 이런 아파트 전세 월세는 아주 수요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세 월세 한번 볼까요? 와, 네 여러분 전세가 아주 그냥 달마다 꾸준하게 이렇게 꾸준하게. 그럼 이런 아파트는요. 그냥 자산의 가치로 내가 매매로 보유하면서 실거주하기보다는요. 어떠한 목적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잠깐 머무르는 곳이다라고 판단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월세 마찬가지입니다. 실거래 매달 꾸준하게 잘 찍히고 있죠. 그리고 제가 경매 물건으로 나온 데는 아니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파텔인데요. 여기 이제 원흥역이라고 아시나요? 고향 삼성동 쪽에 있는 데고요. 여기 보시면 푸르지오 원흥역 푸르지오 역세권 아파텔입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요 39평, 48평, 51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025년도에 가장 작은 사이즈 39평이 그래도 좀 거래량이 있네요. 그쵸? 최근에는 없어요. 자, 48평 보겠습니다. 2025년도에 그래도 2건, 뭐 세대수 대비해서 거래량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51평, 2025년도에 그래도 이렇게 간간히 거래가 됩니다. 건너편에 있는 봄이라고 하는 오피스텔 아파텔이죠. 평수가 어떤가요? 저희가 막 처음에 봤던 거 있잖아요. 경매 물건으로 봤던 거.
6평, 8평 이렇게 작은 평형이 아니라 정말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4인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평형이죠. 요건 18평 좀 작긴 한데요. 그래도 2025년도에 이렇게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요. 30평 한번 가볼게요. 2025년도에 3건 거래량 있네요. 평수가 좀 다양한데 그 뒤로는 이제 거래량이 없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아파텔은 아파트보다는 아무리 입지가 좋고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거래가 그렇게 꾸준하게 많이 되지는 않는구나를 아셔야 하고요. 그리고 꼭 나는 아파트를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작은 평형의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의 대체 상품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서 아주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아주 저렴하게 매도를 하는, 그렇게 해서 낙팔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 전에 봤던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아파트를 보셨죠? 뷰가 좋아야 거래가 되고 그것도 저렴해야 거래가 된다라는 거. 뷰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저렴해도 전세 월세 수요는 있지만 매매 수요는 없다라는 거. 이 부분 여러분들이 실제 거래된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세연 쌤과 함께 지금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쵸?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아파텔, 오피스텔 투자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아파텔은요, 금액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4억대, 5억대, 6억대. 그러면 투자금 또한 굉장히 많이 묶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세나 월세를 세팅했을 때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차라리 그 소액 투자금을 가지고 상승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지금 빠르게 낙팔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투자금과 자산을 빠르게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이세연쌤은요, 오피스텔, 아파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소중한 소액 투자금 묶이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매도가 안 돼서 힘들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액일수록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세연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수익을 바라보면서 뭔가 허황된 꿈을 가지고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빨리 돈 벌고 싶은 이 마음만 급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에 과거를 봤을 때도 여러분, 오피스텔로 돈 많이 벌었다라는 사람보다는 아파트나 빌라로 돈을 빠르게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지식산업센터, 생수, 오피스텔, 지주택, 신축상가 이런 물건 종류들 중간중간 뭔가 규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달콤한 속삭임을 주면서 유혹을 할 거예요. 이 유혹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세연쌤이 많은 분들과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는데요. 조금 잘못된 투자를 과거에 하셔서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택을 굉장히 안 되는 선택으로 항상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 안 되는 선택을 선택하느냐? 여기에는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노력이나 수고스러움, 시간을 들여서 정확하게 공부하고 알아보는 이런 시간들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내 돈을 빠르게 벌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달콤한 유혹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세연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이세연쌤과 함께 오피스텔 중에서도 아파텔이라고 하는 아파트의 대체 상품을 통해서 주택 대출 규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되지 않고 무조건 취득세 4.6%를 부과한다라는 것, 이런 장점들, 이런 유혹들에 대한 아파텔 공부를 해봤습니다. 헷갈리셨던 부분들, 내가 오피스텔 같은 거 투자해도 되나? 지금 이거 진짜 할 땐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어떻게 좀 판단이 되시고 중심이 서시나요? 아마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소중한 투자금 지키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성장하셨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칠게요.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